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건 내가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 또한 나라는 걸 내 소중한 사람들이 꼭 알아주면 좋겠다.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11월의 새벽 낭독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매번 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한 달 내내 매일 들여다보며 낭독하고 토론하는 책이라 나름 고심을 하게 된다. 아마 11월이라는 스산하고 우울하며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조급함과 까만 날짜 중간에 빨간색 쉼의 날이 한 번도 없는 빡빡함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작가의 죽음이 가장 크지만 이제 책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작가의 이야기가 그저 한치 건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동조했다. 바로 나의 이야기였으니까. 다만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갔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한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잠 못 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부분은 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규정하고 단정짓고 실망하고 떠나고 드디어 약물 부작용 3개의 이야기다. 상담 선생님은 매번 첫머리에 잘 지내셨어요? 하고 작가의 안부부터 묻는다. 거기서부터 상담이 시작되고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담담히 가끔은 힘들게 시작한다. 백세희 작가는 기본적으로 착하고 선한 심성을 가진 듯하다. 매번 잘못된 부분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눈치를 살피고 솔직한 감정을 내뱉지 못하고 끙끙 속으로 앓다가 알코올의 힘을 빌려 자신도 모르는 행동으로 자책하기도 한다. 사실 아무도 저를 무시한 적 없고 제가 가장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인간은 입체적이라는 말은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말, 하지만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말. 작가는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순간이 다면적 양면성을 지닌 인간의 한 단면임을 알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파탄낸 사람들에게 극단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슬프지만 어쨌든 난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고 그게 위안이자 기쁨이라고 얘기한다. 만약 옆에 있다면 등을 토닥거리고 싶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하면서. 작가는 책의 서두에 마르팅 파주의 완벽한 하루 중 일부분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공감하는 문구라고 소개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에는 늘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이런 감정들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책은 기분 부전 장애,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주요 우울 장애와는 달리 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앓는 나의 치료 기록을 담은 책이라고 했다. 나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굶어있는 애매한 사람들이 궁금하다. 세상은 아주 밝거나 지나치게 어두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나의 우울을 이해하지 못했던 주변의 반응이 떠오른다. 도대체 어떤 모습과 상황이어야 이해받을 수 있을까? 아니, 이해의 영역이긴 할까? 아무쪼록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혹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라는 감상이 남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그녀는 없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보여주었던 선한 영혼을 가진 젊은 작가는 5명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는 새벽 낭독을 통해 그녀의 책을 낭독하며 행간에 숨겨두었던 그녀의 아픔을, 우울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책을 통해 사람들은 알게 되리라. 누군가의 마음에 공들여 가고자 했던 한 사람의 지독한 삶의 여정을.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에는 늘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이런 감정들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법이다. 나는 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은 내게 믿음을 줬다. 오늘 하루가 완벽한 하루까지는 아닐지라도 괜찮은 하루일 수 있다는 믿음. 하루 동안 우울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로 한번 웃을 수 있는 게 삶이라는 믿음. 또 내 밝음을 드러내듯이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예술을 한다. 그 어떤 사신도 없이 누군가의 마음에 공들여 다가가고 싶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어렸을 때는 친구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나이 또래와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왕따를 당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무리해서 낙오되는 것, 친구 관계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연애로 옮겨갔고 친구나 우정 같은 거에는 큰 기대나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어요. 일탈이 필요해요. 우울과 좌절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도전해보는 게 좋아요.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찾아봐야죠. 작은 것부터요.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한다. 나는 늘 혼자이고 싶으면서 혼자이기 싫었다. 의존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땐 안정감을 느끼지만 불만이 쌓이고 벗어나면 자율성을 획득하지만 불안감과 공허감이 쌓이는 상태. 매번 상대에게 지독하게 의지하면서도 상대를 함부로 대했다. 내게 많은 것을 주는 이들일수록 지겨워하고 지루해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또 싫어했다. 하지만 내가 맞는다고 해주는 사람하고만 있으면 어리광쟁이가 된다.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점점 더 겁쟁이가 된다는 걸 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기도 하다. 그렇게 사는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내 삶을 건강하게 해주냐의 문제다.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행동은 늘 어렵다. 난 스스로에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내 편이 필요하다. 잘 때는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밤에 보나 아침에 보나 똑같잖아요. 일상에서 미룰 수 있는 건 미뤄보세요. 우선순위를 내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약 먹으면 편안해요. 편안함을 누리세요. 편안한데도 이 약이 내 몸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더 부담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나도 언젠가는 갚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현재를 즐기세요. 지금은 고마워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확실히 전문가한테 듣는 이야기는 위안이 된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괜찮아 하는 것보다 의사가 직접 괜찮아요 해주는 게 더 안심되듯이 누군가가 좋은 날에도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할까? 늘 날씨가, 몸이, 마음이, 정신이 어두울 때만 글을 쓴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좋은 글을 쓰고 싶다. 묵직하고 어둡고 과잉 범벅인 게 싫다. 어쨌든 좋은 생각을 해보기로. 늘 미래에서 과거를 바라봤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35의 내가 28의 나를 보면 어떨까?
28의 내가 20의 나를 보면 어떨까? 과거의 나를 만난다면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때, 미래도 대학도 돈도 없어 독서실 총무를 했던 때, 편입시험을 앞두곤 새벽 6시부터 헬스장 카운터 알바를 했던 때, 거울 속 내 모습이 흑백 사진 같았던 때,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상상이나 했을까? 대학도 졸업하고 가고 싶은 출판사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 얼마나 반가워할까?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 과연 이게 원하는 일일까라는 불안은 없다. 다만 더 잘하고 싶을 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자꾸 더 높은 곳만 보며 나를 괴롭혀왔을까? 20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나면 아마 울 것 같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다만 전제가 있어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어야만 혼자 놀 수 있는 거죠. 네가 이 자리가 너무 편하다고 했을 때 나는 글쎄 나만 불편하게 느끼는 나 자신이 초라했어. 나도 이 자리를 편하게 느끼고 편하게 말을 건네고 편하게 웃고 싶은데 내 입속에서 새어나가는 말들은 늘 바스라질 뿐이었어. 함께 있어도 난 그림자였어. 찐득한 어둠을 묻힌 상태로 네 옆에 붙어서 네 행동을 전부 따라하는.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네가 부러웠어. 편하게 웃고 편하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좋아지면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천진함이 부러웠어. 감정에도 통로가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자꾸 닫아두고 억제하면 긍정적인 감정까지 나오지 못하게 된다. 선생님에게 의존하기 시작한 것 같다. 지금의 나에게는 선생님이 절대적인 선으로 보이나 보다. 전문가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니까. 내 속에 있는 진부한 감정을 털어내고 싶다. 특별한 척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어서다. 이를테면 타인의 감정과 행동이 주가 되어 나를 지배하는 것. 잘못된 생각의 행로가 극단적인 감정으로 치닫는 것. 이 모든 반복적 행위가 나란 사람을 규정하고 틀 안에 가둬두는 것을 부수고 싶어서다. 내 삶의 주인이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은 삶. 극단적인 감정으로 나를 내몰고 나면 내가 행복해질까? 칼같이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게 남는 건 무엇일까? 때론 나를 지키기 위해 합리화도 필요하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 오랜 시간 가슴에 칼을 대왔다. 내가 지금부터 연습할 건 이렇게 해야 한다의 공식 안에 갇히지 않고 주관적인 개인을 인정할 것.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건 언제나 힘들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땐 더더욱. 뭐라고 해야 할까? 쓰레기를 밟고 있는 걸 아는데도 굳이 손으로 집어올려 쓰레기임을 확인하는 기분. 오늘이 딱 그랬다. 괜히 징징대고 싶었다. 기대고 싶었고 우울하고 싶었다. 지금 내게 우울함은 가장 쉬운 길이고 익숙하고 가까운 정서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깨듯 굳어진 습관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 모든 건 유동적이니까 삶도 파도처럼 널뛰며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할 거야. 오늘 우울하면 내일 행복해지고 내일 행복하면 또다시 우울해져도 돼. 나를 사랑하기만 하자. 나는 나밖에 없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존재. 내가 평생 돌봐야 할 존재. 그러므로 애정을 갖고 따스하게 한 걸음씩 찬찬히 느리게 조목조목 짚으며 도와줘야 할 존재. 잠시 숨을 내쉬며 휴식하거나 때론 채찍질하며 나아가야 할 존재. 나를 들여다볼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통통하든 못생기든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사회는 외모나 몸매로 우월과 열등을 가르고 아빠도 언니도 내가 살을 빼면 그 전과 비교하면서 칭찬하고는 한다. 그게 별로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기분도 나쁜데 한편으로는 날씬한 내가 더 자신감 있다는 걸 느낀다. 날씬하면 건강해지니까 좋은 걸까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위축되니까 싫은 거다.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못생겨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살에 집착하게 된다. 사회적 시선은 너무 크고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벗어나고 싶다. 그렇다고 뚱뚱해지는 건 싫고. 왜 열등한 취급을 받으며 개인이 자신을 사회적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데 대다수가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기에 모순적이고 답답하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기죽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나면 당당하고 편안해지는 내가 너무 싫다. 원래는 제가 극단적인 줄 몰랐어요. 남들이 극단적이라고 해도 너희가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두 종류죠.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사람과 나 자신을 너무 축혀 세우는 사람. 만약 중간치를 맞춰야 한다면 자기 애착이 너무 강한 사람보다는 비하했던 사람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자기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더 힘든가요?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본인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떨어뜨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기도 힘들고요. 본인이 괜찮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여기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좋아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모든 걸 질투로 받아들여 버리니까요. 선생님은 어떤 방법이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캄캄한 우물 안에 떨어졌다고 치면 벽을 짚고 한 바퀴를 돌아야만 그게 우물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실패를 짚다 보면 분명히 반복되는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쌓인 실패가 견고한 내 중심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잘하고 있다고. 동전의 뒷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동전을 너무 무겁게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아진 부분도 많다. 우울감도 많이 나아졌고 사람에 대한 불안감도 줄었다. 하지만 그 틈새로 또 다른 문제가 채워졌고 촘촘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니 중창력은 자존감이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빛과 어둠은 한 몸이라는 걸 다시 떠올렸다. 행복과 불행의 공전처럼 삶의 곡선은 유동적이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어가며 웃고 울 수 있다. 결국 이 책은 질문도 답도 아닌 바람으로 끝난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다. 싫다보다 좋다는 단어가 많은 삶을 살고 싶다. 실패를 쌓고 더 좋은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싶다. 감정의 파동을 삶의 리듬으로 여기며 즐기고 싶다. 커다란 어둠 속을 걷고 또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조각의 햇살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언젠가는.